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공 당국의 소란 속에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어 서방의 명절을 보이콧했으며 올해는 또한 중국 정부가 성탄절 축하 문자, 모금 등의 유포를 금지한다는 관리 방법을 선포했습니다. 광시 융안형 교육국은 또 교사와 학생들에게 외국 명절을 금지한다며 서양 명절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은 며칠 전 웨이보에 자신의 회사가 통 크게 모든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 열어보니 감자가 하나 들어있었고 외국인을 숭배하지 말고 과거를 잊지 말자며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고 당시 혁명 열사를 생각하라.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엇을 먹었는가 라는 쪽지가 있었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고 네티즌들은 그럼 왜 노란 감자를 영문이 쓰인 상자에 담았는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가? 남미산 감자 아닌가? 그것도 외국산인가? 크리스마스는 외국과 외국인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컴퓨터 영문 키보드는 서양인들이 발명한 것이 아닌가? 중공의 부패한 관리들의 탕자, 가족, 친지와 그 친구들은 모두 외국과 외국인을 숭배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 25일 주미 중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미국에서 중국행 여러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으며 모 항공사는 비행 중간에 해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으로 가는 승객들에게 항공편 변경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여행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2월 22일 저녁 시애틀발 상하이행 델타 항공편은 12월 24일 새벽 상하이 푸동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약 6시간 동안 비행한 후 갑자기 회항했습니다. 탑승한 많은 중국인 승객과 유학생들은 비자가 만료되었으며 많은 사람의 방역 건강 코드도 기한을 넘겨 불법 입국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 홍성신문은 이 항공편이 회항할 때 기장이 중국의 출입국 정책이 일시적으로 변경되어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방역 건강 코드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안내했으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국행 항공기 회항 사건이 발생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 네티즌은 신화 웨이보에 우리 민간 항공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소독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연장되어 승무원의 근무시간이 초과되고 이는 미 연방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은 지난 24일 지금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엄격한 소독 살균 조치를 시행한다. 상하이 방역 요원이 비행기에 탑승해 각 좌석을 카펫과 같이 소독하며 비행기 내부 전체를 반드시 닦아서 소독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중앙통신은 대만 항공업계 고위 관리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공항의 새로운 방역 규칙으로 인해 푸동공항의 비행시간이 원래 2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연장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숭산, 가오슝 공항으로 해항하는 많은 대만 항공편은 저녁 11시 이착륙 금지 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현재 대만 창룽과 리롱 항공사는 숭산과 가오슝에서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가는 항공 노선에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해항하는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사 고위관리는 현재로서는 상하이의 엄격한 소독 조치가 중국의 다른 공항으로 확대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막 구소련 붕괴 30주년을 맞은 12월 25일 리투아니아 의회의 대만 우호단체 의장 마타스 말데이스키는 1989년 육사 천안문 탱크맨을 떠올리게 하는 오래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사진은 30년 전 리투아니아인이 소련의 강압에 맞서기 위해 탱크 앞에 우뚝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 게시물은 홍콩과 함께, 대만과 함께, 절대 잊지 마세요 등 여러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마타스는 우리는 30년 전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섰고 소련의 억압에 맞서 탱크 앞에 섰다라며 리투아니아인들은 압제자에 대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경 중난 하에서 지울 수 없는 사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만과 홍콩이 전체주의적 억압에 맞서도록 격려했습니다. 마타스는 중공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으며 이달 20일 중공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제는 리투아니아의 어떤 세력은 결국 역사의 폐기물 더미에 쓸려갈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타스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오의 발언은 아이러니하다. 공산주의가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중공 관영 언론 항구15의 전편집장 후시진은 지난 11월 30일 대만을 방문하기 위한 발트 3국 대표단에 대해 대만이 저렴하게 고용한 정치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마타스도 후시진이야말로 시진핑이 보낸 어릿광대 중국은 즉 코미디 인민공화국이다 라고 반격하며 풍자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대만이 상호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중공이 1년의 압박을 가했지만 리투아니아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